안녕하세요. 원주어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부품으로 만든 커다란 완성품 단백질과 핵산 중 단백질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각에 많았던 원소들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지각은 이 산소와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이런 순으로 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맞추셨죠? 기억나시죠? 산소, 규소입니다. 산규, 알폐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산규, 알루미늄, 철. 그래서 산규, 알폐 이러면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 많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체에 많았던 원소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물이 66%이고 단백질이 16%로 2등,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많은 양을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0.6%라고 하는 극히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원소는 산소, 탄소, 수소 이런 순으로 이야기가 되죠. 산소, 탄소. 그래서 우리는 산소, 탄소, 수소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산탄수. 물 중에 맛있는 물이 산탄수입니다. 현재 그 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 H2O인데 그러면은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가 돼서 수소가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실제로 여기에서 나타낸 것은 질량비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 탄소, 수소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한 내용 중에 이제 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탄소는 원자 번호는 6번이고 그 기호는 C로 나타냈을 겁니다. 다시 하면 그 양성자수 6, 중성자수 6이라는 중성자가 아니라 전자수가 6이죠. 양성자와 전자수가 똑같이 6개가 되는 그 14족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냐?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면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족이고 4개라고 답이 나오네요. 왜 그런지는 지난 시간에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다시 하면은 공유결합을 4번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양한 결합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생명체 내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원장을 만들고 관찰하여 핵산의 구조적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물질이 뭐냐? 바로 단백질과 핵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는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방이라고 하는 중성지방을 얘기하는 것이면 사실 지질이죠. 그죠? 지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렇게 아마 3대 영양소를 얘기했을 텐데 이 중에서 단백질을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핵산이 또 있습니다. 이 핵산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제 첫 시간에는 단백질을 공부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핵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모형을 관찰한다고 했는데 만들어서 이것은 핵산, 다시 한번 DNA의 구조를 만들어서 한번 관찰해보는 이런 시간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학교에 등교를 해야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학습 목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탄소화합물. 그럼 아까 탄소가 14족 원소이고 원자과 전자가 4개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탄소는 바로 뭐냐? 탄소가 중심이 되어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14족 원소이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과 전자 각각 한 번씩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4가지 경우수가 나와서 탄소가 다양한 화합물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합물이란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그죠?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그런 화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학습지를 가지고 계시죠? 그죠? 학습지와 함께 옆에 놓고서 학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 탄소화합물에서 첫 번째, 탄소에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결합한 화합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HO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탄소, 수소, 산소. 거기에다가 단백질 같으면 이제 질소나 CHO에다가 질소나 황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핵산은 인까지 포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CHO가 주 성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단백질 핵산이 중요하다고 나왔죠. 그죠?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탄소 원자과 전자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죠. 그죠? 지금 규소나 탄소 다 14족 원소에 원자과 전자는 전부 4개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4개고요. 그 다음에 탄소 4개의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원자가 그냥 4개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탄소가 만들 수 있는 결합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은 탄소가 골격의 구조의 다양성이죠. 그죠? 골격 구조의 다양성. 여기는 다시 한번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하는 것은 골격 구조의 다양성이죠. 그죠? 골격 구조. 이 골격 구조입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이런 곳에 다 어떤 다른 원소들을 붙일 수 있으니까, 공유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탄소가 주된 골격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골격 구조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사슬처럼 생긴 사슬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를 쳤죠. 그죠? 가지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지 모양. 그 다음에 고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고리를 졌다. 그래서 고리 모양. 어떤 분들은 그냥 4개로만 하면은 이렇게 그냥 그려서 이것을 고리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예, 지금 하나씩 더 올라갔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고리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결합의 다양성이죠. 원자간. 그러니까 이온은 뭐냐면 탄소 원자간입니다. 탄소 원자간 다양성, 결합 다양성입니다. 결합 다양성. 탄소 원자간 결합의 다양성인데 지금 여기에 3중 결합, 그죠? 2중 결합이 있습니다. 또 단일 결합은 뭐 왼쪽에 이미 사슬 모양이나 가지 모양, 고리 모양에서 자기들끼리 단일 결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여기 하나가 이렇게 되게, 그죠? 하나가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그 단일 구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단일 결합, 그 다음에 두 개가 되는 이런 경우는 이중 결합, 이런 경우는 삼중 결합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의문이 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사중 결합은 없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중 결합 있을 수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원자가 전자가 4개인데 자기들 결합에 이렇게 4개를 다 써버리면은 이 주위에 다른 원소와 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탄소 결합 화합물에서는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만 이야기하게 되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단백질로 갑니다. 예,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물 다음에 단백질이었죠, 그렇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이런 구성원소, 머리털부터 뭐 발톱, 발, 그 다음에 근육 등등이 모두 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 속에 들어있는 물이 더 많겠지만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잠깐 보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몸의 단백질이 우리를 이루고 사람 인체를 구성하는 거니까 어디에 많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우유가 있네. 여러분들 많이 마시죠, 그쵸? 그 다음에 고기 중에서도 붉은색의 이 살코기, 그 다음에 생선, 계란 이런 곳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 장면에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봅시다. 그 단백질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영상으로 잠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영상이 너무 길었나요? 예, 영상에서 보면은 우리 몸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1kg당 0.8g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체중이 60kg이라는 사람은 약 60g 정도의 그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40kg라면 40g 정도 먹어야 되겠죠. 그쵸? 60g 정도면 어른 손바닥 크기 하나의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그 단백질이 생명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 영양소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요. 근육, 그 다음에 효소, 그 다음에 호르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효소는 뭐 뒤에 나오는 화학 반응에 이제 참여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호르몬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스트로겐, 또 그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 등등등이 모두 호르몬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단백질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외에도 이제 그 항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항체는 뭐냐면 항체 형성에도 그 사용이 되죠. 그죠? 항체 형성에도 그 단백질입니다. 근데 항체는 무슨 뭐냐? 여러분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다시 한번 잡아먹는 그 물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운반작용입니다. 영양분이나 혹은 여러분들 헤모글로빈 알고 계시죠? 그죠? 영양분이나 산소를 갖다가 운반을 합니다. 운반작용까지도 이제 단백질이 하는 일이죠. 거기다가 뒤에 에너지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에너지로도 쓰이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그래서 우리 피부, 다시 하면 머리털이나 발톱, 손톱 다 포함이 됩니다. 근육, 그 다음에 효소, 호르몬, 항체, 그 다음에 영양분, 산소 운반, 그 다음에 에너지까지로도 쓰이는 것이 단백질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탄수화물은 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단백질은 CHON에다가 황까지 섞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질소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황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 생명체에 일어나는 여러 화학 반응을 조절합니다. 화학 반응을. 그래서 조절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아까 여기 에너지 나왔었죠. 그죠? 여기 화학 반응이 바로 뭐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나, 그죠? 혹은 소화, 그 다음에 뭐 배설은 우리가 큰 거가 아니고 소변을 보는 거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호흡, 소화, 배설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바로 효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효소가 뭐냐면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다음 한 2학기 때 학습을 하게 되는지 그럴 겁니다. 아마 학습을 다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효소에 대해서. 그래서 화학 반응에 이런 것들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의 생성되는 원리를 안다고 했으니까 기본 단위체가 뭐냐 이거죠. 그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위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작은 단위를, 알갱이가 작은 단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단위체 이러면은 단위체, 그 다음에 이 고분자 물질, 이렇게 이제 고분자 물질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 게 포도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포도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분자 물질 들어가면 뭐 녹말, 탄수화물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녹말이 이렇게 되면 이게 고분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단백질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미노산. 그 다음에 그 고분자 물질로 가면 여기에 이제 단백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하면 아미노산이 모여서 누굴 만드느냐? 단백질을 형성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 내에서 단백질은 몇 종류가 있느냐? 20종류가 있습니다. 왜 20종이 있는지는 요 뒤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아미노산의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아미노산은 뭘로 이런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NH2라고 하는 이 아미노기가 있습니다. 아미노기라고 부르죠. 그죠? 아미노기. 어디서 왔느냐? NH2가 암모니아가 NH3지 않습니까? 그죠? NH3였는데 이게 암모니아인데 여기에서 수소가 하나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NH2가 되면서 그 아미노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은 뭐냐? 이거는 COOH라고 하는 그 카르복실기라고 하죠. 여기 카르복실기 그죠? 써있죠. 카르복실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그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탄소가 중심이에요. 그쵸? 지금 가운데 탄소가 있고 이 탄소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미노기에서 COH는 카르복실기 이렇게 됐죠. 그쵸? 수소, 질소, 산소가 결합한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C가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질소가 여기 있죠. 그죠? 질소가. 그 다음에 이 카르복실기가 결합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곁사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이 곁사슬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 작용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전에 아미노산 종류가 20종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20종이었다면 그 20종의 종류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여기 곁사슬이라고 써 있는 R입니다. 다시 한번 작용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죠. 그죠? 참고서나 이런 곳에서는 그 작용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요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그 내용이 나올 텐데 무슨 내용이냐면 카르복실기, 아미노기 카르복실함이 되고요. 종류가 20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곁사슬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미노산 종류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몇 종이냐면 20종류니까 아미노산 종류도 20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하자면은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가 결합한 물질인데 가운데 탄소가 되어 있고 그 아래 이와 같이 작용기로 곁사슬 혹은 작용기라고 하는 R이 있는데 이것이 20종류고 그것이 다르면은 아미노산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이 20종류고 아미노산 종류도 20종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 하나만 있으면은 단백질이 되지 않습니까? 않으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단백질을 형성해야 하는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결합하는 것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이제 단백질을 형성하러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누가 나오느냐? 여기처럼 물 한 분자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물 한 분자가. 물 한 분자가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지금 이것을 아미노산 우리가 1이라고 해봅시다. 아미노산 왼쪽에 있는 거 아미노산 1. 왜냐하면 작용기가 R1이니까 곁사슬이 R1이니까 여기 있는 R2하고는 전혀 다른 아미노산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아미노산 2라고 했을 때 그냥 R2이니까 이것들이 결합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 분자식에서 우리가 이 구조식에서 봤겠지만 바로 이 OH와 OH가 만나면 H2O가 되겠죠. 그죠? 요거 하나를 내놓으면서 이 탄소와 질소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결합을 했죠. 그죠? 이미 펩타이드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결합하는 과정에서 물이 하나 빠져나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중합 반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게 합쳐지니까 이제 중합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뭐냐면 물이 하나 빠진다. 그래서 탈수, 그 다음에 합쳐진다. 축합 반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탈수, 축합 반응. 여러분들 탈수라는 말은 알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 왜 빨래할 때 그죠? 세탁기에서 탈수하지 않습니까? 물을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반응이라 해서 탈수, 축합 반응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물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그 결합된 구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보면은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은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 뭐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그죠? 점점 이렇게 많은 결합을 해 갈 때 바로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에서는 물을 내놓고 탈수 축합 반응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죠? H2를 내놓으면서 이때 이 결합을 펩타이드라고 불렀습니다. 펩타이드. 글씨가 잘 안 되네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쭉 긴 게 연결이 다 아미노산이 연결이 길게 됐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폴리가 무슨 뜻이냐? 폴리는 영어로 POLY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많다는 뜻입니다. 많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이 많은 거다. 그것이 바로 폴리펩타이드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결합을 할 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물이 하나 빠지는 탈수 축합 반응을 한다. 탈수 축합 반응이 여러 개가 일어나면은 펩타이드 결합이 많으니까 그때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모형으로 정리를 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넘어갔네요. 그쵸? 잠시. 아이고. 예.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그림에서 요걸 잠깐 확대해서 보면은 그 내용이 됩니다. 지금 뭐냐면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탈수 축합 반응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고 그 결합이 이렇게 이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접혀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단백질이 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합니다. 그것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물이 빠지면서 결합을 하고 그런 결합이 많으면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그 폴리펩타이드는 아직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그것이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구부러지고 접히고 해서 그 특유의 입체 모양을 가질 때 그때 이제 단백질로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또 나오는 얘기인데 아미노산의 여기 보면은 종류와 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종류, 수, 연결된 순서가 다르면은 이거는 서로 다른 그러한 단백질이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뭐 A, B, C하고 그러니까 A라는 아미노산과 B라는 아미노산, C라는 아미노산이 있으면은 이것이 뭐 D, E,
F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다면 이 둘은 전혀 다른 아미노산이 되겠죠. 당연히 전혀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을 했으니까 단백질 종류도 달라요. 이 첫 번째 이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A, B, C고 D, E, F는 당연히 다른 단백질이다. 그 다음에 숫자는 뭐냐? 종류와 수니까 A, B, C, D하고 그 다음에 A, B, C, D, E가 된다면 당연히 숫자가 많으니까 이것은 같은 종류의 단백질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결된 순서는 뭐냐? 이 얘기입니다. A, B, C라는 아미노산이 있고 뭐 B, C, A가 있을 수 있고 C, B, A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들어있는 아미노산 종류는 같아요. 근데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얘들도 같은 단백질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연결된 순서에 따라 형성된 폴리펩타이드는 각기 다른 모양으로 접히게 되어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을 형성한다. 다시 하면 전혀 다른 단백질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더해져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그것이 이제 단백질로 된다는 얘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겠습니다.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펩타이드 결합을 하죠. 그죠?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물이 빠져나가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펩타이드 결합을 뭐라고 부르느냐? 중합 반응 혹은 탈수 축갑 반응이란 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다시 1, 2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미노산이 많다는 의미의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폴리펩타이드는 아직 단백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는 단백질이 아직 아니에요. 이것들이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히고 구부러지고 하면서 독특한 이렇게 입체 모양, 다시 얘기하면 자기 역할에 맞는 입체 모양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그때 단백질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영상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에 대해 알아보자.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로 약 20종류가 존재하며 구성원소는 C, H, O, N이다. 탄소를 중심으로 카복실기와 아미노기, 수소, 결사슬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결사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미노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며 결사슬에 의해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 서로 다른 두 아미노산 사이에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게 되는데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이러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수많은 아미노산이 사슬 모양으로 결합된 형태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져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것을 단백질이라고 한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 이 입체 구조에 의해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따라서 입체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폴리펩타이드는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만약 열이나 산에 의해 입체 구조가 변형되면 단백질의 고유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예를 들어 A, B, C, B, A, C, A, B, C, D처럼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타이드라도 각기 다른 입체 구조와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형성되게 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A, B, C로 구성된 단백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입체 구조가 변형되어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A, B, C라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미노산 사이의 펩타이드 결합 수를 살펴보면 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경우는 2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4개로 구성된 경우는 3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개의 아미노산으로 결합된 폴리펩타이드의 펩타이드 결합 수는 N-1개가 된다. 단백질은 근육, 뼈, 손톱, 머리카락, 세포막, 효소, 호르몬, 항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등을 구성하고 있으며 생리작용 조절, 몸의 방어작용, 산소 운반에 관여한다. 또한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된다. 예, 어떻게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공부한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되는 물질로 20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기본 단위, 다시 하면 단위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누가 될까요? 아미노산이겠죠? 이 아미노산은 그 20종류가 있다. 바로 작용기, 다시 겹사슬의 종류가 20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결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은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오게 되죠. 그쵸?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 여기 보면은 물이 나온다고 이렇게 선생님이 쓴 대로 이렇게 설명이 됐네요. 3번. 폴리펩타이드가 결합하여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됐네요. 이 내용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대로 얘기한 거겠죠? 그쵸? 예, 다시 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모인 것이 폴리펩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폴리펩타이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예. 오늘 그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잠깐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에서 그 단백질의 그 역할이나 그 다음에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로 그 고단위 고분자 물질로 됐다는 학습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물 분자 하나를 내놓습니다. 이 펩타이드 결합이 굉장히 많으면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히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독특한 입체 모형을 가질 때 우리는 그때 단백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굉장히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선생님하고 또 똑같이 핵산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핵산을 잠시 이야기하면 핵산은 DNA와 RNA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쵸?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화이팅!